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재대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7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인상보다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캡슐형 세제와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6살 미만 어린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7년부터 신형차에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실제 시행될 경우 도로 제한 속도보다 10마일을 초과해 달릴 수 없습니다. 최근 베벌리힐스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저택에 무단 거주하며 밤마다 파티를 벌이는 불법 입주자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저택의 소유주가 누군지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작년 4분기 미국 경제는 소비가 성장세를 끌어올리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3.3%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다음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작년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연율 3.3%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작년 3분기엔 4.9%라는 이례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연간 성장률 역시 2.5%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제의 주축이 되는 개인 소비가 4분기에 2.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이 뒷받침해주고 물가 오름세가 둔화세를 보이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덕분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경제가 놀라운 탄력성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는 이전보다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예상 속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언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hen there's a question about the meeting after that, the March meeting. But 40% of traders right now are expecting a rate cut at that meeting. If not then perhaps May. 뉴욕타임스는 올해도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조짐은 거의 없다면서 올해 첫 3개월은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를 찾아 투자 계획을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했는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찾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량 건설 등 운송 프로젝트와 풍력 발전 등에 무려 50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gress we're making to invest in America and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products. To invest in America. That's what we're doing. 바이든은 특히 미국 경제가 3년 연속 성장했다며 아직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재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예비선거가 끝나자마자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패션지 작가였던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관한 재판에 출두한 겁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맨하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추행당했다며 트럼프를 고소했고 트럼프는 캐럴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캐럴의 주장이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사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정과 유세 현장에서 대선 경쟁이 본격 시작됐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재대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70%는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했고 트럼프 역시 응답자의 56%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지만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면서 여러 차례 요금 인상 불가피를 경고해 왔는데요. 결국 다가오는 7월부터 대중교통 요금 15% 인상과 매년 추가로 3%의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에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수만 명의 주민들은 거센 반발을 제기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전역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가장 높은 이용률을 자랑하는 뉴저지주. 팬데믹 이후 뉴저지 트랜짓은 오랫동안 대규모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뉴저지 트랜짓은 결국 7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15% 인상하고 매년 추가로 3%씩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일 평균 수십만 명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주 주민들은 이 같은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소 잦은 대중교통 지연과 적은 운행 등 서비스 불만이 높은 와중에 요금 인상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You have to improve. I mean, what are people going to do? I think it's ridiculous that they're raising their prices. One, they don't even have the proper times. I work in the city and I don't get out till after midnight and I can't even get a train home. 실제로 뉴저지주 주민들의 매일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은 전국 평균 소요 시간보다 5분 가까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인 80%만 회복되면서 요금 수익이 20억 달러 이상 감소했고 연방 지원으로 받은 자금도 고갈됐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뉴저지주 일부 의원들은 재정적 부족 문제에 대안으로 승객들의 요금 인상 방안은 옳지 않다고 항의했습니다. 최후의 대안으로 요금 인상을 택한다면 승객들에게 이에 걸맞는 서비스 향상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t's been 10 years since the last fare increase that there will be enough engineers hired. There'll be enough maintenance people to make the trains usable and operational no matter what the weather is. 이번 인상이 진행되면 저지시티에서 맨해튼까지 주간 이동 요금은 3.5달러에서 4달러로, 모리스 엑세스 노선의 월간 이용권 요금의 경우 298달러에서 342달러로 변동됩니다. 또 20장의 기차표 구매 시 제공되는 20% 할인 프로그램도 폐지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다가오는 3월 4일부터 나흘에 걸쳐 뉴저지 10개 카운티에서 10번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당국이 캡슐형 세탁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독극물통제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캡슐형 세탁세제 관련 신고는 3만 6천여 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7%는 6살 미만의 어린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액체로 된 캡슐형 세제는 기존의 일반 세제보다 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해당 세제가 물에 쉽게 녹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젖은 손이나 입에 넣으면 독성 물질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ually ends up in their mouths, and oftentimes if they bite down on it or it dissolves, that's how the detergent gets released. What we found was that despite all of these public health and industry efforts, we're still seeing many people of all ages being exposed to these laundry detergent packets. 당국은 44분마다 한 번씩 피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한 신고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6살 미만의 어린이나 치매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캡슐형 세탁세제 대신 일반 세탁세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되는 기침약이 미생물 오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소비자 헬스케어 기업 힐레온이 시중에서 판매됐던 로비투신, 허니 CF 어덜트 맥스데이와 나이트타임 제품 8종에서 미생물 오염성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진균혈증이나 피종성 감염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감염 발생 가능성이 없지만 잠재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로 감기나 독감, 꽃가루 알레르기 그리고 기타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를 위한 시럽 타입의 제품입니다.
한편 리콜 제품으로 인한 질병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해당 약물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온타리오주에서 고의로 뺑소니 사고를 낸 LA 주민 자해공갈단 5명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온타리오주에서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 SUV 차량을 세우고 내리자 몇 초 뒤 옆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다른 SUV 차량이 정차된 SUV에 돌진합니다. 마찬가지로 돌진한 차량의 운전자도 차량에서 침착하게 내린 뒤 현장에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은 온타리오 경찰서에 전화해 자신이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라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충돌은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30,000 이상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했으며 운전자 2명을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된 공모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사기 보험 청구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0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27년부터 신차에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스캇 위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 SB 961은 주 전역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되고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트럭, 버스 등의 속도 제한 기술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치는 차량이 도로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며 단 경찰차와 소방차, 응급차 등 주정부에서 승인된 긴급 차량은 예외입니다. 스캇 위너 의원은 차량들이 100마일로 달릴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만 3,000건의 속도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봄에 주 상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따르면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천여 명으로 조사됐으며 LA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7명으로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나 재산세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국 산하 주택소유주 구제공사는 최대 $80,000까지 무상 지원해주는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 대상의 연체 요건을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몰기지 페이먼트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한 적이 있는 주택 소유주들로 팬데믹 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베버리 힐스 지역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주인 없는 저택에 들어가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소란을 피우는 불법 입주자들이 인근 주민들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베버리 크레스트와 베버리 힐스 지역 주민들은 $450만 규모의 저택에서 수개월 동안 마약 등이 오가는 파티가 열리고 있다면서 주택가 인근에 쓰레기와 악취가 진동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저택은 현재 소유주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지막으로 등록된 소유주는 지난 2008년 의사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받은 후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저택에 불법 입주한 사람들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자금 모금을 위한 명목으로 파티를 연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로 주문을 넣은 다음 실제 주문인 척 둔갑해 후기를 통해 판매 실적을 조작하는 일명 브러싱 사기가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이 주문한 적이 없는 목걸이를 잇따라 배송받았다고 밝혔고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주민은 자신이 목걸이를 주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배송된 목걸이는 구매 송장도 붙여 있지 않았으며 요금이 청구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고 일종의 브러싱 사기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계정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았다면 FTC 사이트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 물품을 우편으로 배송받은 경우 반품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 또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에서 청소년의 출산율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스턴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주의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출산율은 1000명당 20.4명으로 전년도보다 0.39% 증가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청소년 출산율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전체 여성의 출산율 역시 지난해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5세 이상 히스패닉 여성의 사이에서 출산율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대부분 자녀가 있는 25세 이상 히스패닉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낙태 시술에 대한 비용과 이를 위해 타주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낙태 금지가 현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려던 한국인 사업가가 다이어리에 붙어있는 세계 지도 때문에 공항에서 한때 억류됐습니다.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과 티베트 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선양 타오셴 공항.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정모 씨는 세관 직원들과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다이어리에 붙어있는 작은 세계 지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지도는 대만을 별도 국가처럼 굵은 글씨로, 타이베이는 수도를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표기했는데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트집을 잡은 겁니다.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티베트 주변 국경 표시도 문제 삼았습니다. 원하는 거하고 표기가 다르다 이거야. 대만을 일개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지도를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 씨는 다이어리에 부착된 지도를 어떻게 하냐며 항변했지만 세관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관원들은 결국 다이어리에 붙은 지도를 뜯어내고서야 정 씨를 보내줬습니다. 지도는 보관증을 써주며 귀국 때 찾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한국 관광 올 때 지도 갖고 와갖고 도배를 일본에도 하거나 뭐 독도를 표기를 다르게 해놓고 북한을 우리 한국 생각이 다르게 해놓으면 그것도 단속해야 안 되냐고. 중국은 자국의 영토 표기에 맞지 않는 지도의 반입이나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입국하는 외국인의 다이어리에 붙은 지도까지 문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과도한 조치로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4월부터 시작합니다. 당초 2051년 폐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핵연료 잔해 제거 작업이 또 연기되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올해 4월부터 1년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7번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올해 7번에 걸쳐 원전 오염수 54,600톤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해당 오염수 방류량은 이전과 같은 7,800톤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톤을, 지난 10월에는 2차 방류분 7,810톤을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 3차 방류분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4차 방류까지 합하면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는 모두 31,200톤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올해 3월 이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에 핵연료 잔해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새롭게 제작한 로봇팔을 핵연료 잔해 반출에 활용하려 했지만 로봇팔을 집어넣을 배관 내부가 퇴적물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 과정에서 최대 난관으로 평가되는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은 당초 2021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까지 3차례나 연기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제1원전 전체 원자료 6기의 폐로 작업을 오는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핵연료 잔해 제거 작업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2051년 폐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배 의원은 두피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은 뒤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미성년자로 파악됐고 현재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1층. 검은 외투를 입은 남성이 문 밖으로 걸어갑니다. 건물로 들어오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남성과 말을 나누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배 의원이 돌아서자 남성은 외투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들더니 배 의원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쥐며 쓰러지고도 남성은 계속 가격했습니다. 10여 초간 15차례 가격이 이어졌고 1층 식당 직원 여럿이 문을 열고 나온 뒤에야 멈췄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남성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남성은 범행 약 40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주변 CCTV에 포착됐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는데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는 스스로 15살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다쳤나? 경찰서도 온 거예요. 조금 했어요. 되게 마르고. 배 의원은 곧바로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두피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은 뒤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열상이 뭐 크지는 않아가지고 길진 않아서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봉합하진 않았고요. 1cm 정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주변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일단 없다며 시간이 지나 추가 검사를 통해 미세 출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직후 배현진 의원실은 배 의원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수행비서와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이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며 신원을 확인한 뒤 폭행을 저질렀다고도 전했습니다. 밤사이 부모를 동반해 남성을 조사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정치인 대상 테러가 3주 만에 또 일어나면서 정치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한밤중에 병원을 찾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젯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으라고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범행 경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다만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도 안 될 것 같아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혈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옷가지를 보면 잘 이겨내고 계시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안전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초 흉기 습격을 당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건 직후 SNS에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썼습니다. 민주당도 배 의원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우리 사회가 증오와 혐오로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하고 규탄합니다. 개혁신당은 정치가 더 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도 대립과 혐오, 폭력의 악순환을 끝낼 의무가 정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리입니다. 가수 장범준 씨가 매진된 콘서트 티켓을 모두 환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암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서 NFT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티켓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노래 벚꽃 엔딩으로 잘 알려진 가수 장범준 씨는 이달 초 2년 만에 콘서트를 준비했고 티켓은 금세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공연 이틀 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긴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티켓 예매를 전부 취소한 겁니다. 비싼 웃돈에 거래되는 암표를 막기 위해 공연 주최 측은 다음 달 공연에 이른바 NFT 티켓을 발매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NFT 티켓은 본인 인증이 된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송 및 재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코드를 삽입하고 양도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공연업계는 상업적인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IOC도 지난해 콘서트를 앞두고 불법 판매되는 티켓을 제보한 사람에게 그 좌석을 주는 불법 거래 포상 티켓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부턴 자동 입력 반복,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와 판매는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암표 거래는 여전히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은 나루터, 흥행장, 정류소 그런 데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포섭할 수가 없어요. NFT 티켓이 암표 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해 7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고 현장 주변에서 블랙박스와 군 수송기를 격추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구조당국이 군 수송기 추락 현장을 수색 중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비행 데이터와 음성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 2개를 발견한 데 이어 군 수송기를 격추한 대공 유도 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파편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파편은 기체에 외부 충격이 있던 증거라고 설명했고요. 이번 사고는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 입장은 달랐는데요. 러시아군 수송기 추락 당시 벨고로드 지역에서 러시아군 방공망이 작동 중이었다면서 러시아의 오인 격추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러시아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국제조사단이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실종됐던 주민 44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어제 주민 1명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수습하고 수색을 종료했는데요. 앞서 지난 22일 윈난성 전슝현의 한 마을에선 이른 아침에 가파른 절벽 꼭대기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산 허리부터 산기슭까지 주거지를 차례로 덮쳤고요. 이로 인해 18가구에서 44명이 매몰됐습니다.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 묘당을 형상화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죠.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도 등장하고요. 오른손으로 횃불을 들고 있는 미국 뉴욕의 명소 자유의 여신상, 조개 껍질을 닮은 외관이 아름다운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까지 차례로 나타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세계의 관광 명소를 표현한 드론쇼를 펼친 건데요. 드론 200여 대를 동원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부터 이탈리아 북부에선 도로변 과속 단속 카메라가 파손된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는데요. 파손된 단속 카메라 대부분은 기둥이 절단기로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뒤 사라졌는데요. 이탈리아 경찰이 피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샅샅이 찾고 있지만 용의자에 대한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범인에게 절단기를 개발한 독일 회사 이름과 같은 플렉스라는 별명까지 붙여주고 SNS 등에서 영웅 대접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게 많이 설치해서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상 밖 여론의 일부 지자체는 플렉시맨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 범죄 묵인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 주택가 너머로 산등성이를 타고 불이 빠르게 확산합니다. 화마가 덮친 일대는 온통 잿더미가 됐습니다. 남반구에 있어 여름으로 접어든 콜롬비아인데요.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폭염 때문에 소도 보고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500여 건이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산불로 일부 지역에선 사흘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고산지대 생태계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륙을 처음 발견한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 동상이 서 있던 자리인데요. 발목 부분만 덩그러니 남았고요. 잘려나간 동상은 받침대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붉은색 페인트로 식민지는 무너질 것이라는 글까지 적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입니다. 호주 국경일을 하루 앞두고 100년도 넘은 쿡 선장 동상이 훼손된 건데요. 멜버른 중심가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 동상은 붉은색 페인트를 뒤집었었고 낙서도 적혀 있습니다. 쿡 선장은 영국인 탐험가로 유럽인 입장에선 호주 대륙을 처음 발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입장에선 침략자로 불리며 호주 내부에선 쿡 선장을 기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호주 국경일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만큼 쿡 선장에 대한 반발이 큰 인물이 벌인 일로 추측되고 있고요. 경찰은 용의자를 찾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거리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참 많죠. 관리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아무렇게나 세워둔 전동 킥보드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급기야 이런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 전동 킥보드 앞바퀴까지 들며 달려오는 학생이 차 앞에 멈춰서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뜨는데 타고 온 전동 킥보드를 그대로 바닥에 눕혀놓습니다. 제대로 세워놔주면 안 되나 싶은데 결국 얼마 후 사달이 나는데요. 운전자가 서서히 차를 출발시키죠. 바닥에 깔린 전동 킥보드 못 본 듯 싶고요. 덜컥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깔린 전동 킥보드는 승용차 바닥에 끼어 차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도로와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너무 많다며 공유가 아니라 공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공공장소에서 영업하며 전동 킥보드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업체 모두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경복궁 담장부터 최근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까지 낙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이 낙서범의 표적이 됐습니다. 붉은색 스프레이로 쓴 글자 보이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글과 영문 등으로 쓴 10개가량의 낙서엔 성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공원 국기광장 수변무대 계단식 좌석과 인근 조형물 벽면 등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인데요. 누리꾼들은 낙서 범인을 잡아도 벌금 조금 되는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이어지는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 유명 라면 업체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컵라면 용기의 김치를 중국어로 표기해 논란인데요. 김치까지 자신들이 원조로 하는 중국의 억지를 생각하면 꼭 그래야 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 같이 보실까요? 라면 업체 농심이 미국에서 팔고 있는 컵라면입니다. 포장지를 보면 영문으로 쓴 김치가 보이고 한쪽에 작은 크기의 한자가 적혀 있죠. 중국어로 라바이차이라고 읽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라바이차이는 중국 동북지방 배추절임 음식을 말한다며 우리 김치와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영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김치 기원을 왜곡하는 중국의 김치 공정을 생각하면 왜 이걸 넣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가 정한 김치의 중국어 공식 표기 신치가 있는데도 말이죠. 농심 측은 중화권 국가 소비자들이 신치를 잘 알지 못해 라바의 차이를 병기한 거라며 동북공정 논란이 일던 중국식 채소절임 파오차이 대신 적어놓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은 해외 시장에서 중화권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이해된다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김치라는 이름을 고집할 때 해외에서도 제 이름인 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